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은 모두에게 다들 축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어떠신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크게 다른 뜻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AI 응용이 지금 14번째 시간인가요? 그럴 겁니다. 맨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두 시간을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AI 2025 새로움이 아닌 변화의 연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AI라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알려주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좋았어요. 재밌었다. 네. 좀 할만하다. 보시셨나요? 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심각합니다. 어디다 써봐야 할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치를 손에 쥐어주면 뭘 할까요? 뭘 하시겠어요? 두드려. 또 그러면 혹시 다듬이 방안 있잖아요. 있죠.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 뭐 하시겠어요? 장난을 맞춘다. 뭐 남편을 팬다. 북어를 팬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들은 참 대단한 특성이 있습니다. 녹즙기 아시죠? 녹즙기가 처음에 그 회사에서 발명이라고 합니다. 만들었을 때 어떤 용도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녹즙기. 지금 녹즙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없으시나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녹즙기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처음 용도가. 원래 우리가 쓰던 녹즙기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들 때는 믹서기라고 했어요. 믹서기하고 녹즙기는 좀 다르긴 다르죠. 그런데 주부들이 이 믹서기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믹서기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녹즙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왜? 믹서기는 갈아서 그 알갱이까지 같이 먹는 것이 믹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녹즙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믹서기라는 이름을 녹즙기로 바꿨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시냐면 대한민국의 주부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가지 용도로 만들어진 기기들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다듬이 방망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듬이 방망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 옷을 다 다듬어서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입혀드리려고 그 다듬이 방망이를 했죠. 그런데 그것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밀가루 미는 홍두깨. 예, 맞습니다. 또 있었어요. 뭐 있을까요? 국어 두들겨. 예. 왜 국어파를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부드러워서. 근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마을로 남편 술 처먹고 다닌다고 해장국 끓여주는데 해장국 끓여주는 게 아니라 내 속을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다듬이도 우리 시어머니 밀고 시어머니 패는 것만 했고. 아들이 그렇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챗GPT에다가 제가 왜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은 십자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까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나요?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챗GPT를 써보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왜 십자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단어를 한번 알려줘봐 라고 했더니 지금 지식의 시장은 그렇죠. 개그맨 이야기하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그게 뭐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AI도 대단하게 합니다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AI 2025 새로운 것이 아닌 변화의 연속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은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그림을 만들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하셨잖아요. 사진도 만들고 다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그래 돈 버는 방법은 없어?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별로 안 하죠. 안 하죠. 왜?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하면은 제가 쭉 이야기할 때 아 맞아 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써보면 된다 그랬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기회가 될 때 또 들어보시면 되고요. 또 혹시 이해가 잘 안 간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혹시 라스베이거스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그곳에서 지금 CES라고 하는 대단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3대 전시회라고 하면요, 1월 달에 있는 이 CES, 그 다음에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하는 WMC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3월 달에 독일에서 있는 세빗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곳을 가면 그 당시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정보통신, 전자기기 뭐 이런 그쪽 분야에 있는 모든 신기술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앞으로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제품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고 가장 큰 전시회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딱 세 가지를 찍었더라고요. 세 가지를 찍어서 알려주는데 세 가지가 다 AI입니다. AI. 근데 여기에서는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신기기는 어떻고요, 자동차는 어떻고요,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기기에 다
AI가 들어갑니다.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일본의 회사에서 나온 일렉트릭 솔트 스푼이라고 하는 것인데,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스푼으로 딱 음식을 넣잖아요. 그러면 염도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혈당도 예측해 주고, 이런 음식을 잡수시면 어느 쪽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잡수세요? 이런 거 다 나와요. 예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짠 건 많이 먹으면 혈압이 문제가 되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짠 거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왜? 바닷물도 원래 짜니까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절해서 그 음식의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장비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홈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에서요,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체킹해주고, 또 로봇 청소기가 또는 음성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청소도 다 해주고, 우리 다 나갔다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는요, LG전자에서 운전자 상태, 차 안에서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차 안에서 내가 차를 타면 지금 주인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다.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피로하니까 쉬었다 가세요. 이런 일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졸음들도 이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피해주는 기술이 세 가지가 획기적이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식생활, 음식. 두 번째는 주거생활. 세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AI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건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AI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저의 어렸을 때 보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집에 가서 얼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수박을 채워넣거나 과일을 채워넣거나 음료수를 채워넣었잖아요. 막걸리를 집어넣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냉장고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깨끼를 만드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스 깨끼 통을 들고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 깨끼를 팔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얼음 팔던 가게, 아이스 깨끼 팔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나요? 평온이 했잖아요. 그죠? 평온이 그리고 있습니다. AI가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큰일 났다. 모든 직업이 다 AI가 차지할 거야. 우리는 할 게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게 2023년에 가장 큰 화두였고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 광화문에 가면 굉장히 큰 극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화신백화점 저쪽
그 도로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카딜리 뭐니 극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큰 전사하는 프린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각 극장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판들이 있었잖아요. 간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포스터와 똑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만 있었나요? 적어도 각 극장마다 한 사람의 감독이 있으면 보도록 5, 6명, 심지어 10명까지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없앴잖아요. 또 예전에는 사무실에 타이핑을 해주는 타이피디스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다 하고. 그렇게 직업들이 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온 거에서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는데 더 나은 직업들을 찾아가지 더 나쁜 직업은 안 찾아갑니다.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여가 높아지느냐 수입이 많아지느냐 그것도 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직업에 대한 문제 그런 우려들은 결국에는 걱정이다 라는 것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염려 걱정은 사람의 뼈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서두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AI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멀티모달 AI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AI의 에이전트는 무엇이냐? AI 어디까지 써봤느냐? 산업별 AI 적용 사례, AI와 컨텐츠 관리의 미래, 나만의 챗봇 GPT, AI로 돈 벌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의 윤리적 고려사항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은 6시간입니다. 1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저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없게 하는 것이 제 특징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진짜 재미없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기술적인 이야기, 참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I가 2022년 11월 말에 챗 GPT 3.5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챗 GPT 써보니까 대단하다. 전 공무원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보급하고 이 기술을 더 확장시키도록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움직이니까 너도나도 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들였습니다. 그 전에까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어디 가는 버스죠? 뭐네? 어디 가는 버스일까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의 공간,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아니고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생활도 하고 경기 활동도 하고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아바타 영화 같은 그러한 세상을 구현해보자 해가지고 컴퓨터로 했던 것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림을 사고 팔고 하는, 전자적으로 만드는 그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NFT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구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때가 2017년부터 18, 19,
2020, 2021에 득점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AI, 첫 GPT라고 나오니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AI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참 미개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컴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AI맹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접했던 것은 1995년입니다. 제가 그때 접했던 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가서 1년간 연수를 하는데 그때 가보니까 뉴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꽤 신경 쓰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뒤로 한국에 와서는 써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게 첫 GPT가 나오면서 아, 내가 옛날에 그런 걸 들었었지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미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과 6명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직접 구현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해서 1956년도에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최근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 멀티모달이 뭐야? 오지리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멀티모달이라는 분이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AI 강의 들으시면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모드라는 얘기예요. 모드, 방법 이런 것을 많이 듣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인데 그전에는 컴퓨터에 어떤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는 보고할 때 타자를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키보드를 쳐가지고 입력을 해요. 명령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 조금 있으면은 아마 내 문제도 맞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점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진짜 컴맹인이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왜? 나는 컴맹이야. 어떻게 타이핑을 할지도 몰라. 어떻게 PC를 켤지도 몰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내가 말로 하면 돼. 말을.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야 우물에 가서 물 떠와. 이런 정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우물에 가서 사이다 사와. 이렇게 해도 걔가 알아서 사이다를 배달을 시켜. 음료수를 배달을 시켜. 사이다 사오라 했는데 사이다 어때요? 맥주 가져왔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비싼 것을 찾아내줘.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요. 예전에는요. 긴 테이프 있죠. 필름과 같은 그런 큰 휠이 있어요. 마차 같은 게. 거기에 필름을 감아가지고 쭉 영상을 하면 영화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테이프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면 입력이 됐어요. 그것이 기계 언어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이 초기에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도스, MS 도스,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딜리트 하면 지워주고, 인서트 하면 입력해주고, 컴퓨팅 하면 계산해주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쓰려면 내가 명령어를 알아야 돼. 슬래시를 치고 입력을 하면 C로 가 넘어가 이런 거고, 물음표를 딱 쳐서 딱 치면 내가 이걸 네가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전자 계산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비해서 그 과목을 배운 사람들만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굉장한 급여를 받고 살았던 엔지니어들이죠. 그런데 그게 1984년도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마우스라고 하는 게. 마우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우스잖아요, 그죠? 이게 마우스인데 원래 마우스라는 것은 쥐새끼예요. 쥐새끼. 마우스가 쥐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마우스는 쥐다는 것을 알아요. 다 배웠어요. 중학생이면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것이 마우스인데 이게 쥐새끼라는 이야기를 몰라. 우리가. 마우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베지터블이에요. 베지터블. 베지터블이 뭐죠? 채소잖아요. 채소. 야채. 베지터블. 그냥 궁금했어요. 이게 뭐지? 테이블이 붙었어요. 베지가 있고 테이블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버스 승강장에 가만히 서서 있다가 왜 테이블이 붙어 있지? 베지가 뭐지? 베지, VGE가 하찮은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에 있어요. 라틴어 쪽이죠. 근데 VET까지 VGT까지 붙으면 이런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야채가 되면 풀이라는 그런 뜻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는데요. VGE에다가 테이블 딱 붙으면 하찮은 것도 식탁에 올라가니까 채소가 되는구나, 음식이 되는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에이블이 있고 VEGET까지 딱 하나 딱 떨어지고 A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챗 GPT에다가 물어보면은 답이 쫙. 제가 이거를 왜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 할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 또는 이걸 할 수 없을까? 이걸 해주는 놈은 없나? 이거를 AI에게 물어보시면 AI가 옆에 있는 영식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또 넌 이야기하면 남편 놈 진짜 짜증내잖아요. 묻지 마시고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살 때 오래 안 가는구나. 여기 아시죠? 그럴 때가 오래 안 나와요. 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알려준 이야기는 오래가.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말씀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 해주더라.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여자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 능력이 하면서요 5만 원을 다 해 전화하면서
전화하고 야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하는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후라이 하고 있어. 또 밥하고 하면서 또 오만 걸 다 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지금 책상에 앉아서 글 쓰려면 그것만 하고 끝내야지 다른 거 못해. 전화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끊고 다시 나와서 전화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끼고 어떻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게 멀티모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이야기가 AI를 시킨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에이전시. 에이전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험사 에이전시, 대리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는 뭐냐? 비서예요, 비서. 나와요. 나에 대한 비서. AI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야. 제가 예전에 SK에 근무할 때는 비서가 있었어요. 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또 시간 딱 되면 오늘 지금 임원회의 가야 됩니다. 어디 회사 방문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퇴근 후에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못해. 못하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포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7이라고 되어 있는 의중단 운영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4/7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앞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또는 AI 하시면 잘 나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24 나누기 7 이게 뭐지? 숫자가 전혀 나눠지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겠어. 뭐냐면 24시간 7일 동안 아무런 잔소리를 안 하고 불평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 아니 기특한 놈이에요. 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해줘. 해도 네? 아무 소리 불평 안 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과장 대리 불러다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대빨 나와가지고 나 진짜 집어 치울 거야 던질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 AI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일을 시켜도 다 알아서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저는요 챗 GPT를 금년부터 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작년까지는 부장이었고요. 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챗 GPT 부장이. 코파일럿 과장님. 조금 배는 나요. 그게 나요. 또 클로드 차장. 여기 다. 이름을 붙여놨어. 직함을 줘놨어. 저는. 일을 시켜요. 아무개 차장 이렇게 해줘. 아무개 부장 이렇게 가져와. 그런데 기특한 게 이 친구들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데리고 있는 사원 대리들보다 훨씬 일을 잘해와. 결과물 다 가져오면 어차피 사원이나 대리가 가져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빨간 편으로 있어서 줘야 돼요. 또 해서 가져와. 그럼 3번 가져와서 끝내는 친구는 참 에이크. 이 친구는 적어도 경기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5번, 6번 해가지고 가져오는 서울대학교 나오는 애들. 좋은 대학교가 아니야. 좋다고 하는 대학교 나오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5번, 6번을 시켜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일은 더 못해. 근데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언제부터 일을 잘하냐면요, 부장 때부터 일을 잘해요. 자, 데리고 있어 보니까. 부장이 되는 일을 잘해요. 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쪽 회사의 아버지 부장, 이쪽 회사 가서 아무개 임원, 다 우리 동문들 가서 일하게 해가지고,
계약하면은 계약해요. 그런데 이거 자료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80%.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임원되고 했던 게 또 잘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특징들이 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프로세스나 이 시간에는 기능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샵에 우리 가게에 지금 전화 받아줄 때 띠링 딱 하면 네 경기 미용실입니다. 네 경기 건강음식점입니다.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다 AR한테 받잖아요. 그죠? 멘트는 받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끝. 네 가지 이야기 해야 돼. 왜 전화하셨어요? 예약이면요 몇 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 하는데 앞으로는 내 목소리와 똑같은 것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해보면은 내가 성깔이 조금 있거든. 그리고 너는 자꾸 불평을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응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따라락 오면은 네 경기음식점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경기음식점이야 뭐요 그 음식 안 돼. 2시간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캐릭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 에이전트가 정해져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는 너는 굉장히 공손한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것도 꼭 해야 돼. 주문은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냥 제가 끝나고 그래. 사장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아야 돼요. 콜투 액션을 꼭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음번 강의 때는 제가 그것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만들어서 여러분 잠깐 이 목소리 따른데 한 30초 동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휴대폰에서 30초 동안 이 목소리 말씀을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한 거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전화 주문도 받아줘. 응답해줘. 이렇게 하면 이 목소리를 처음부터 다 받아줘요. 사람이 항상 똑같이.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개인 에이전트가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활용을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500만 원 줘. 그렇게 하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500만 원 주고도 한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500만 원이 비싸 그러면 차라리 안 내니 좋지. 그런데요. 그것을 10만 원이면 하겠어요? 너무 싸니까 안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10만 원에? 직접 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해드린다니까요. 이제. 왜? 그전에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작년까지만 계속 시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이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시대다. 그죠? 자, AI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챗GPT 안 써봤다. 챗GPT가 뭔지 모른다. 아시죠? 챗GPT라고 하는 것은 챗GPT 3.5가 아닌 4.0보다 4.45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화의 능력이 20에서 30% 정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려드리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이게 헷갈려. 제가 헬스센터 두고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이게 다 파고 있었죠. 지금 서울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내가 자동차 운전을 못 하겠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운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 집에 가시는 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현재 계신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경기대학교에 있는데 경기대학교가 수원이 아니고 서울 충경로에 있는 곳이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익산을 가야 돼. 9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경희대학교에서 익산까지 가시려면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울역까지 이동한 후 익산에 KTX를 탑승하세요. 보통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 전에 정확한 열차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그 들리나요 지금 여기서? 네, 들려요.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별 말씀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말만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걸 딱 하면서 이 멀티모달 딱 나오면 뭘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신앙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써야 된다. 신의 예방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 그때 그 내가 혼자 집에 살기 그 때문에. 안내자가 여자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그 음성은 세팅하실 수 있어요. 왜? 남자친구 필요하세요? 아니 남자가 나서 궁금해서요. 제가 일단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대가 생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야니 글 좀 써줘봐. 말로 할 수 있지. 왜? 자판기 쓰는데요. 제가 83살 연세가 83 되시는 분을 이 디지털 교육을 한번 하거든요. 하는데 자판기 입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자를 넣는데 피읍 넣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넣으면 폐가 되고 이음 넣으면 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걸 하는 것을 쫙 글을 쓰는 거예요. 손으로. 왜? 넣는 거 이것이 안 돼요. 우 넣고 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반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택된다 이 나쁜 놈들이 자기 편하다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구나. 천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자판을 썼으면 그냥 바로 쉽게 보고 치면 되는데 그 숫자 좀 줄이려고 만들어놓으면 그거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어르신한테 힘들어. 평상시에 타자기를 잘 써보셨던 분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르신 삼성전 나쁜 놈들이 자기 머리 좋다고 어르신 고탕먹이라고 이렇게 개발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요. 내가 몰라서 그래.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워서 하시면 돼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돈도 안 받고 쓰는 코파일럿이 있어요. 챗 GPT 4.0은 돈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챗 GPT 4.0 쓰려야 되니까 어떻게 한 달에 $20씩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챗 GPT 프로라는 것이 나왔어요. 4.0 프로. 그거는 한 달에 $200래요. $220. 그 물론 $220를 내면 소라라고 하는 영상 만들어주는 앱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많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한 달에 $20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200 낸다는 것은 더 부담스럽더라 하시는 분들은 챗 GPT 쓰지 마시고 코파일럿까지 쓰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미지도 만들어요. 이미지. 그림도 그려요. 그것도 챗 GPT는 한 장 만들어주는데 얘는 돈도 안 받고 4장까지 만들어줘. 한 번에. 아주 기특한 애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구글에서요 제미나이를 만들었어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특히 구글은 검색이 아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검색 기능이 좋아요. 글을 쳐가지고 무엇을 찾아줘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가져왔어?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대학원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굉장히 착한 이걸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클로드라고 하는 안트로피라는 회사는 챗 GPT라고 하는 회사에서 3사람이 개발하다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왜? 챗 GPT가 유료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야 이걸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왜 돈 받고 써? 영리 사업하니까 나 싫어. 나와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챗 GPT가 쓰는 글보다 훨씬 더 깔끔해. 부드럽고 아주 살아있는 것 같이 잘 만들어줘요. 한글도 그래요. 그래서 클로드로 써보시는데 그런데 클로드도 결국에는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구글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아. 서버가 많아.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어. 그런데 챗GPT, 오픈 AI나 클로드 안트로피라 하는 데는 이제 내가 서버를 만들어 가야 돼. 서버에 들어가는 카드 한 장이 2천만 원씩이에요. 이걸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무료로는 어렵겠다. 나도 팔아야 되니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사용하는 까지는 무료로 해주지만 다 유료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한국에는 없어? 대한민국이요. SNS 있잖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인구 많은 중국의 위챗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챗가 세상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아요. 왜? 중국의 인해전술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서비스만 가지고도 세계를 우위로 점유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네이버의 라인 있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비록 서비스를 시작한 건 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가 되어 있는데 왜 챗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를 못 따라갈까? 이것은 왜냐? 대한민국이 쪽수가 쪽팔립니다.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5천만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통일돼가지고 7천만, 8천만 도로 1억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에 클로바 X를 쓰시면 대단한 게 뭐냐면 한글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참 잘해줍니다. 또 네이버 Q라는 것이 있는데 네이버 Q는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어떤 걸 써야 돼? 그래서 써봐야 됩니다. 어떤 걸 써보든지 써봐야 돼요. 망치가 이게 장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써보고 손에 맞는 거, 손에 익는 거 쓰듯이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챗GPT만 이야기해서 챗GPT가 최고인지 아셨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거에 특징이 있어요. 뻔뻔한 거예요. 잘해야지. 그래서 좀 보고 쓰셔야 돼요. 뭐 산업별 AI 적용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 자료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콘텐츠의 관리의 미래라고 지금 나타났는데요. 생생한 AI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정은 선생님 가져버렸다. 화가 나. 이게 나오니까 조금 위축이 돼요. 우리 김신영 교수님이 미용 분야의 그 AI로 헤어스타일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샵 앞에다가 유명한 배우 사진, 한국의 김문자 뭐 이런 사진을 딱딱 걸어놓으면 오픈해서 3~4개월 되면 틀림없이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왜 내 사진 걸어놨어요? 초상권 위배됐어요. 보상해 주세요. 뭐 소송 걸 거예요. 날아오잖아요. 또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으면 뭐라 그래요? 저작권 협회에서 돈 내세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그게 편해졌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것 시냇가의 나무처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음악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진실한 길을 걸어가 주는 말씀 따라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네
어떤가요? 음악 괜찮나요? 네. 들만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이걸로 우리 가게 내 상품의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거기에다 영상까지 곁들여서 지금 이 음악이요 부모님 혹시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또 찬가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다 하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3절을 가지고 가사 만들어줘, 음악 만들어줘, 음악 장르 이거 이렇게 해줘 5분 만에 5분 만에 그런데 그대로 하면 조금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안 돼.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 음악을 하는 자매가 또 있어서 이걸 좀 가다듬어줘. 그렇게 해서 가다듬어서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년 목표는 앞으로 금년에 100곡을 찬양을 만들자. 새로운 찬양.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올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것을 부를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우리도 부르고. 그걸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가게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들려주면 어떨까요? 안 팔렸죠? 누구나 안 팔릴 거예요. 짜증나니까. 이렇게 잘났다고 노래를 뭐라 가져가지고 나쁜 짓이 이럴까요? 아니요. 짱. 또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지금 음악이 좀 많아요. 지난 1월달부터 해가지고 지난 1월달. 그러니까 작년 7월달부터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0곡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또 좀 이따가 좀 웃기는 데 음악사가 좀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 만들 때는 수노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만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자꾸 들어보고 해보니까 또 깨! 제 스스로 야, 이 음악이 너무 단순해. 이거 너무 그냥 좀 못 알아듣겠어. 너무 젊은 분이야. 또 트로트가 좀 있으면 더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믹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카페에 크로플 각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음악을 만들어서 줬어요. 너는 크로플 먹을 때가 제일 이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딱 줬더니 매일 그것만 들은 거예요. 매일. 네? 그 카페의 특징. 가면은 젊은이들이 보드게임도 하고 막 그래서 보드게임도 하는 뭐 구석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뭐 아주 이런 음악을 가사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좋고요. 그래. 뷰티샵에 이런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한 서너 곡 만들어서 보이면 어쩔 때는 아침 시간에는 조금 잔잔한 음악을 딱 하고 퇴근 끝나가는 시간 한 8시, 9시쯤 오후 되면 좀 빠른 음악으로 많이 가지고 사람 집을 빨리 갈 수 있게끔 조급한 음악을 만들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특히 수노 AI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데 보면 2곡씩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챗봇 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챗 GPT에서는 나만의 챗봇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책 쓰기, 나의 자서전 쓰기 이랬는데요. 함께 책 쓰기. 여기 들어가서 입력해서
지금 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요. 이게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지지 포럼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여서 지금 우리 AI를 하는 이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챗GPT를 제가 써보면서 지식은 챗GPT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뉴튼이나 이런 것을 이뤄내야 하고 내가 지식으로 내가 많이 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비록 공학박사이지만 제 전공을 가지고 얘들하고 겨뤄서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저는 촉이 있어요. 우리는 촉.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낌을 가지면 AI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속담 중에 속담 앞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생각나는 속담 있으면 해보세요. 한 말은 지가 듣고 난 말을 새가 듣는다. 제가 어짜를 쳤습니다. 잘못 쳤죠. 그런데 말에 이상한 일이 이제 떠도 내가 잘 알아듣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은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의사소통 원칙으로 특히 디지털 환경에 대해 연예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글을 만들어주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매일 글을 써요. SNS에 포스팅을 하는 글을 쓰는 게 있는데요. 얘가 만들어주면 제가 이제 그걸 순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줘. 맨 위에 이게 동화책을 써줘. 그러면 타이틀 하나만 넣어도 동화책을 써주고요. 명언을 하나 만들어줘. 내 삶에 어떤 때가 있었어. 그러면 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추억 한 문장만 써줘도 글을 쫙 써주고요. 어떤 전략을 만들지. 내가 이를 위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하면 좋겠어? 이렇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나는 이러한 상품이 있어. 이거 팔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전략을 딱 파악했어요.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일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만 넣어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QR코드를 찍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찍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맨 위에 것이 뭡니까? 동화책 만들기. 그 동화책 만들기를 하는데 시골에서 아이들이
뭐 참여 처리를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참여 처리하는 이야기를 몇 장을 써드릴까요? 한 장의 글씨를 글자를 몇 자로 할까요? 한 문장의 글자를 몇 자로 할까요? 이거만 딱 물으면은 답만 해주면 쫙 써줍니다. 도화처럼 그림까지 딱 그려주면서 한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간을 자꾸 가고 남아있는 거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AI가 돈을 벌어줍시다. 돈을 어떻게 벌을까? 지금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은요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은 무슨 말이죠? 널리 있죠. 지층에 널리 있다. 경상도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가 천지빛깔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크롬이 버전이 낮아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클릭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가셔가지고 그 URL을 쳐보시면 되는데 제가 글을 써가지고 AI를 활용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교보문고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4권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3권은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쓴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쓴 거예요. 오래되고 2019년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3권은 AI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써서 교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글도 쓰고 그림도 만들어줘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잊어먹고 있어요. 교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교보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교보, 명기문고, 또, 뭐, 6군데 대한민국의 서점들 있잖아요. 큰 서점들. 그쪽에 다 나가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끔 들어가면은 이달에 몇십만 원 판매됐어요. 얼마 판매됐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신경 쓸 일이 없이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러는데 약간 쏠쏠한 수익이 들려요. 이게 지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좀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예 그래 그럼 제가 똥을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시간을 넣고 AI가 만든 각계 패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델들을 이렇게 쭉 AI 그림으로 그려서 그 책을 써놨어요. 또 챗 GPT와 함께 만든 면접 최종 합격 전략. 그래가지고 챗 GPT를 활용해서 면접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는 면접을 출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프롬프트 활용집, 챗 GPT 편. 또 이거는 인간 중국어에는 뭐 마치팅 인터테이너라는 이렇게 현재 내용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이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 좀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네, 이게 유북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북은 내가 글을 써서 글을 올리면 전 세계 언어로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올렸는데 이 플랫폼에 글을 써서 올리면 아프리카 사례에 보면 아프리카 그쪽 언어로 번역이 되고 남미 쪽에서 남미 쪽으로 번역이 되고 사우디는 사우디로 번역이 돼요.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뭐 끝나가는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한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코리안 되어 있는 것을 딱 붙여서 인도네시아 클릭하자마자 인도네시아가 쫙 바뀌어요. 또 차이니즈 번역을 이렇게 해줄 때가 있을까요? 이태리, 태국, 베트남 이렇게 클릭하자마자 순식간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수시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제 브런치 스토리에 제가 이렇게 쭉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냥 내가 연습으로도 이거 많이 해봐야 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정하고 계속 꾸준히 글을 써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게끔, 내 생각과 맞게끔 글을 붙여서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공인 전파 이야기 또는 전문가 노후의 재취업 가이드, 그다음에 제가 소소한 인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지지 포럼 말씀드렸잖아요. 지지 포럼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 포럼에 대한 것을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 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오늘의 주제는 걱정은 최소한으로 정말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으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한 문장을 줬더니 주제가 전하는 지혜는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회의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 CEO는 매일 밤 그날의 걱정을 종이에 적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문제만 따로 적어 해결책을 찾았고 이로 인해 단순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걱정되는 일은 적어두고 내일 생각하는 것은 미뤄두세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실천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내일 또 이 습관을 반복하며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새로운 글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겠죠. 근데 보는데 이 브런치에서는 돈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모았다가 종이책으로 발간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하는 것이고요. 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음악도 제가 유튜브에 표제 음악으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채널에 이것도 수노 AI로 만든 음악을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가사도 만들고. 근데 18호에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남들이 이렇게 다투고 가서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야기 들어봤더니 외국인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메아리스 버스 오피스 여기 딱 이야기하니까 이 아저씨가 가면서 18놈이 영어도 하네? 그러고 갔대요. 근데 이 외국인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카페 안에 있는 밖에 서 있고 걔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아내가부터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따라온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가 제가 나한테 시파롬이 했다 이거야. 시파롬이 그 이제나 저제나 반비축박 하고 지금 1시간을 떠서 다니는데 안 알려줘. 짜증나잖아요. 그 시파롬이 우리말로는 시파롬이 욕 아니라니까. 따라와봐. 그래서 있었던 이 실화를 제가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들었던 거를. 좀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네? 그림. 어때 그림이요? 그림도 AI로. 잘 그렸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여기 아까 저거 코드로 들어가면서 액세스를 차단된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가리고요. 그러시면 그 이제 그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상해요. 이런 것이고요. 하여간 이렇게 함으로써 좀 특이하잖아요. 남들이 또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또 늘어나고 하고 이런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참 잘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프롬프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글을 어짜가 있어도 알아듣고 붙여서 이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해도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러려면 분명히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또 이런 결과를 얻고 싶어. 그래서 예화를 들어주고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한 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챗 GPT에 들어가서 글을 만들었어요. 글을 만들었는데 한 500자 정도, 1000자 정도 글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좀 더 많은 양으로 만들고 싶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 이러면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클로드 또는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다 딱 붙여 넣어놓고 이 글을 분량을 2배로 늘려줘.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읽기 편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글을 쫙 씁니다. 잘 깔끔하게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는 AI를 사용할 때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걸 잘 알고 드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챗GPT, 클로드, 퍼블리시티, 코파일럿 이런데 또는 클로버 X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노의 AI 또는 제미나이 또 제미나이 말고 또 그 미드저니 이렇게 그림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 그 중동에 있는 그 빌딩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빌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을 굉장히 많이 흩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특수한 공법을 써가지고 선장님 중공을 해서 특수한 공법을 써가지고 좁게 해가지고 높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면 깊이 많이 넓게 많이 파라고 그러고 또 깊이 파려고 그러면 넓게 파고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챗 GPT 프롬프트도 깊이 들어가려면 진짜 핵심을 얻으려면 넓게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자꾸 연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AI 윤리적 고려사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아까도 제가 에이전트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에 내 목소리가 비싼 걸 가지고 따가지고 만들어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이거 해, 돈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 있는 유명인이나 국내 유명인들도 그런 일들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철저히 좀 막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유명인들 목소리를 절대 못하게 하거나 인증을 철저히 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 작업해놓은 것이 오픈 AI나 이런 데서 무단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있어 이렇게 윤리적으로 상당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시간 반에서 조금 1시간 반 정도 지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터득을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가 아니고요.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의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10분의 1만 해도 예전에 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의 부스팅 요강, 부스트. 요즘 부스트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얘들 차일드 부스트, 요즘은 부스트라는 이야기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스트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여러 같은 드라마 이야기할 때 부스터라는 이야기를 시골에서 많이 썼어요. 부스터 달아야 된다. 그죠? 혹시 아시나요? 부스터 달아야 돼. 우리 동네에 TV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부스터 달아야 돼. 부스터가 뭐예요? 증폭기. 증폭기 보고 부스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다 나은 성과를 얻으려면 부스팅을 해야 돼. 부스터를 달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AI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를 않고 장에 가는데 꼭 고집부려 가면서 내 걸음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제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맹이가 아니라 AI맹이 절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5% 이내에 앞서가시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AI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써보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2%가 안 돼요. 대한민국 20%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죠? 대한민국 20% 안 됩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요, A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써보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장서 가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남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자꾸 해서 두드러서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내가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고 이해가 안 돼. 네가 뭔 말했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질문을 한 5분 정도 받고 답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로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ESC가 네? ESC 아, ESG요? 네. 와, 짱이시네. 그걸 보셨네. 와우. ESG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기업에서만 쓰는 거예요. 와. 삼성에서 보셨죠? 네? 아시죠? ESG. 환경. 사회적인 거버넌스. 이 이야기 ESG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돼요. ESG. 아빠의 감초같이 쓰는 겁니다. 에코, 소셜, 거버넌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혹시 제가 일반적으로 정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좀 더 내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날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와서 즉흥적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참고로 오늘 최하진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최하진 선생님이 지난주에 제가 하는 무료 강의를 들으시고 자격증 신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AI 활용 전문가에서 자격증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오늘 안 하셨네요. 그래서 AI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강사로 활동을 하거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가 무료로 강의를 또 해요. 저녁에 줌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